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관리 여러분과의 2급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장원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회계관리 2급 시험입니다. 2급 시험에 대한 수업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급 시험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요. 이거는 국가 공인 자격 시험입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2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시험 소개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회계의 기초 지식과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분석 능력을 검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계관리 2급을 자격을 취득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완성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재무제표가 구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고 그러한 자격 요건을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은 연 6회 실시가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3일2급잼.com에서 시험에 대한 안내와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연령, 학력, 경력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사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회계 원리 과목만 한 과목만 시험을 치고요.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는 40문제를 70점 이상 획득하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40문제가 시험 문제가 좀 약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40문제가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지금 시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는 61회차, 62회, 63회, 64회 이렇게 시험이 있고요. 1년에 6번, 아까 시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6번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험을 접수하는 기간이고 내가 공부가 미진하다. 그래서 시험 이번은 아니고 다음번에 시험을 봐야겠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험 접수 기간이고 시험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험에 집중하셔서 이번 시험을 응시하셔서 합격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또 어떤 시험은 단기간에 집중해서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회계관리 2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력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비전공자인들 경우에는 이제 회계관리, 회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계관리 2급 시험은 회계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학습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게 되면 전반적인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배양하고 그러한 실력을 측정 평가받는 국가 공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만큼 그 시험 교재는 2016년도 3일 회계법인에서 출간되어 있는 회계원리 2급 시험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다른 서적들도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문제들도 이렇게 기출 문제들 또 모아놓은 것들도 있고 한 것으로 봤습니다만 굳이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3일 회계법인의 교재가 있고 또 이 교재가 구성이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교재를 병행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남는다면 이 교재를 좀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가 무엇인가? 저도 이제 처음에 경영학과를 입학을 하기 전까지는 회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회계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회계에 대한 이론적 정의는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활동을
기록 추적하여 회사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좀 더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상황을 좀 객관적인 수치화 표현해서 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투자자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잠재적 투자자들까지 회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기 쉽게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의 제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회계에 대한 개념이고요. 회사의 경영활동, 하단부를 보시면 회사의 경영활동을 기록 요약해서 정보를 남기고 그것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자체, 그것의 툴로서 사용하는 것이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이 회계 정보들을 누가 필요로 할 것인가, 회사의 실제로 주식회사라고 하면 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되겠죠. 주주, 채권자, 경영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속에는 지금 현재의 투자자 이외의 잠재적 투자자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의 바라고자 하는 니드는 다 다르겠죠.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주는 배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회사의 근본적 가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볼 것이고요.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 회사 성과가 어떤가, 회사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성과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 또 거래처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15장을 보시면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재무회계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 재무회계의 기본이고요. 관리회계라는 것은 회사의 내부 경영자, 관리자,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회계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원가 관리회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크게 개념은 다르지 않고요. 이제 원가 부분, 관리 부분을 합쳐서 관리회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각각 따로따로 떼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것은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 당사자로 해서 만드는 그 회계 장부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용의 재무제표로서 만드는 것은 재무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하는 그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재무상태표,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입니다. 여기는 좀 주목해 보실 것은 그 각 문서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별도로 자세히 구술해 놓은 주석도 재무제표라는 것이고요. 가장 주요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재무제표인 것은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하는 형태로 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는 기본적 상식뿐만 아니라 시험에 출제되는 빈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 하단부에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기업 회계 기준, 한국 채택, 또 기업 회계 기준, 한국 채택 국제 기준, IFRS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이 시험에서는 회계관리 시험에서는 기업 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라든지 대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요. 우리 시험에서는 기업회계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갭이라고 부르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16쪽 하단부를 한번 잘 읽어봐 주시고요. 예, 1교시를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옆에 분식회계 그리고 회계를 알면 어떠한 것이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가외 말씀을 잠깐 드리고 1교시 수업을 마치고 2교시부터 본격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경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만큼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은 상당히 많은 회계적 용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S전자가 올해는 수익이 예상보다 수익을 더 많이 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 예측하는 수익보다 수익이 적거나 손실이 났다. 어닝 쇼크가 났다. 이런 표현을 쓰거나 또 회사에서 회계 처리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계에 기초한 것이고 회계 원리를 수강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내용이 뉴스의 내용들을 향후에 접하게 됐을 때 낯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시험에 물론 합격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수업의 방향은 회계를 전혀 접하지 않은 회계 문외한인 분을 끌고 이 2차 2급 시험에 대해서 합격하실 때까지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좀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책의 구성을 보시면 각 챕터가 끝나고 나면 종합문제처럼 이렇게 예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맨 뒤쪽에는 모의고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요. 문제에 대해서도 전수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후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2교시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아주 처음 초보들을 위해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한 글자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천천히 한번 정독을 해주시는 것이 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러한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교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